안녕하세요. 어니만바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형에 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사워도우 반죽의 성형을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반죽이 질기 때문이죠. 물론 수분율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만 사워도우의 반죽은 유지류가 들어가는 식빵이나 당과자류 반죽의 질감과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흐물거리고 끈적거리고 손에 달라붙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 1차 발효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폴딩을 통하여 반죽에 탄력을 주었고 최종 폴딩 때 끈적거리지만 손에는 달라붙지 않는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반죽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형을 해야겠죠. 성형과 칼집 내기는 자신감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물론 기술의 차이도 있고 아직 진반죽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성형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발효입니다. 발효가 잘 되면 성형이 수월하게 됩니다. 적당한 텐션과 이완을 가진 반죽,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반죽을 가볍게 만들고 모양도 잘 잡히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성형이 잘 된 반죽은 오븐 스프링도 내상도 예쁘게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죽의 계량부터 믹싱, 발효, 그리고 성형,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효가 많이 되어버린 반죽의 경우는 반죽이 더 흐물거리고 손에 더 달라붙으며 모양을 잡아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반느통에 담아버리죠. 하지만 정말 반죽이 죽처럼 되지 않은 이상 빵맛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을 테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반죽은 완전 가발효가 아니기 때문에 오븐 스프링도 잘 나옵니다. 가성형은 분할이라는 공정이 있으면 반죽의 결을 정리해주기 위해 해주는 게 좋으나 우리 같은 홈베이커들은 한 덩이 반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생략해도 됩니다. 수율이 높거나 반죽이 약한 느낌이 들 때 가성형을 하면 탄력을 한 번 더 줄 수 있고 1차 발효 동안 반죽의 양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모양이 뒤틀렸을 때 모양을 정리해 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가 높은 여름의 경우는 가성형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가성형, 성형 중에도 발효는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반죽을 펼치는 동안 반죽 온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성형이 오븐 스프링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적당한 수율에 발효가 잘 된 반죽의 경우는 가성형을 생략하여도 충분히 좋은 오븐 스프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성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형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성형 방법은 가장 쉽고도 오븐 스프링과 내상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반죽에도 된반죽에도 무난하게 다 사용될 수 있는 성형법입니다. 반느통, 쌀가루, 스크레이퍼, 덧가루가 필요합니다. 성형을 하기 전 미리 발효 바구니를 준비해 놓습니다. 박력 쌀가루나 쌀가루와 밀가루를 1대1로 믹스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밀가루는 강력분 또는 통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밀가루만 사용하시면 반죽이 틀에 달라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루는 많이 뿌리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뿌리면 크러스트가 더 두꺼워집니다. 손으로 또는 채를 이용하여 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1차 발효 마지막 폴딩에서 반죽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았고 가성형 없이 성형하려고 합니다. 작업대에 밀가루를 뿌립니다. 반죽이 끈적거린다고 해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크러스트는 더 두꺼워지고 뭉쳐진 밀가루 덩어리가 내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생밀가루를 여러분이 먹게 됩니다.
지금 이 반죽 속에는 가스로 가득 찬 공기 방울들이 존재하며 성형을 하는 동안 반죽이 움직이면서 이 공기방울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어떤 모양으로 결합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적당한 힘으로 반죽을 만져주면서 속에 있는 기포들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뭐가 적당하다는 건지. 식빵을 만들 때처럼 완전히 눌러서 기포를 다 빼버리는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경험상 약간 거칠게 다루더라도 기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재배열되며 적합한 밀가루를 사용하고 발효가 잘 되었다면 나올 기포는 나옵니다. 따라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죽을 늘려주고 눌러주고 만져주면 기포는 조금 더 정리되고요. 반죽 속 기포를 최대한 손대지 않고 겉에만 탄력을 주어 성형을 하면 크게 뻥 뚫린 불규칙한 기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죽 겉으로 올라오는 기포를 터뜨리지 않을 때에도 동굴같이 큰 기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취향의 차이이므로 선호하는 스타일로 성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겉면에 탄력을 주시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절 접기를 한 후 말아주는데요. 속의 기공은 보호하되 작업대와 닿아 있는 면, 즉 겉면이 될 부분은 타이트하게 말아줍니다. 저 중간 지점에 한번 접착을 시켜주고 엄지손가락으로 고정한 뒤 손목 스냅을 사용하여 겉을 당겨주는 겁니다. 반죽의 양 끝은 잘 봉합해 주세요. 반죽통에 넣고 아랫면을 한 번 더 봉합해 주는데요. 이건 성형을 하는 동안 반죽의 상태를 느낀 뒤 결정합니다. 내가 이 반죽을 당겼을 때 저항할 것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율이 낮은 반죽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며 한다고 해도 잘 당겨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기고 싶다면 15분 정도 기다린 뒤 스티치 해주세요. 성형이 끝났는데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반죽은 제가 약 60% 정도만 발효시켰고 제가 성형을 하는 동안에도 실온 발효를 좀 더 해주어도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발효를 한 후 냉장고에 넣을 예정입니다. 성형이 끝났으니 2차 발효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1차 발효를 2배 볼륨이 될 때까지 하였거나 성형 중 과발효의 느낌을 받으셨다면 냉장고에 바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냉장고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반죽을 봉지에 잘 싸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형에 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성형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색하여 시도해 보신 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죽 속 기포를 빼면서 성형하든 기포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여 성형하든 본인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겉면을 타이트하게 말아주셔야 나중 오븐 스프링이 봉긋하게 일어날 수 있고 예쁜 토끼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2차 발효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